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 오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테마가 아무래도 방산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대북주랑 방산주는 좀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김정은 이제 신변 이상설이 터지게 되면서 뭐 죽었느니 살았느니 뭐 어떻게 됐니 뭐 위중한 상태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확률적으로만 좀 보면 이 사람이 뭐 어떻다 이렇게 분석을 하긴 사실 어렵기는 한데 어려워요.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거를 매매로서 돌려서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방산주를 배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은 뭐 다 매도는 하고 나왔고, 대북주도 이 방산주가 가기 전에 이전에 이제 총선 이후에 대북주가 한번 움직였잖아요. 그때 대북주를 이미 한 두 번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운 좋게 방산주로 우리는 해지를 가져가자 했는데,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가격대까지 정확하게 다 찝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번 해지 전략으로 방산주를 가져가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내주는 바람에 그냥 오히려 뭐 수익을 내줬으니까 그냥 매도하고 나온 거죠. 뭐 굳이 이거를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나요? 불확실성 이런 재료 속에서. 그래서 그냥 수익만 내줬길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보세요. 2년 만에 이제 연합 한미가 같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떴어요. 새벽에 그쵸, 새벽에 떴는데, 보면 20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오늘 봤지만 20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20일부터 한미연합 훈련 시행이 됐는데, 보통 한미연합 훈련을 이제 우리가 시행도 했다가 못했다 했다 못했다, 이제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남북 혹은 북미가 좀 어느 정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려고 할 때는 훈련을 안 했다가, 혹은 그럼에도 훈련을 하려고 하면 예정된 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 측에서는 니들이 훈련하는 게 그럼 결국에 우리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막 돌면서 이제 또 막 관계가 좀 흐트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방산주들이,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방산주들이 툭툭툭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신변 이상에 관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썰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게 먼저 이제 터지게 됐죠. 자, 그러고서 이제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뭐 우리를 겨냥한 어쩌고 뭐 하면서 뭐 한미 훈련을 뭐 중단해라, 아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첫째는. 그쵸? 그리고 신변이 이상이 있다라는 거는, 얘네가 얘네도 트위터 같은 거 다 보잖아요. 저기 뭡니까, 그때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글 올려놓으니까 만나고 싶다라니까는 하루도 안 되고 연락 와서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다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오가는데, 단순히 뭐 코로나 하나 때문에 물론 공개 일정은 없을 수 있죠.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뭐 코로나가, 지금 북한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그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WHO로. 그렇죠. 모든 걸 다 숨기는 건지 검사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어떤 뭐 사망자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아무런 데이터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심각해서 얘를 지키고자 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신변 이상 썰이 돌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대놓고 한번 좀 공개 일정을 소화한다든지, 뭔가 직접적으로 얼굴 한번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썰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거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그렇고요, 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진짜 이 사람이 뭐 위중한지 뭐 혹은 뭐 어떻게 된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흐름은 이렇길래, 이거는 그래도 한번 보험이다 생각하고 좀 일부라도 매수를 해서 가져가 볼 필요는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방산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주가가 오르기 위한 재료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나는 그냥 단순하게
재료로만 생각하자. 그래서 재료로만 생각해서 그냥 매수를 이제 매매를 하자. 저는 이런 관점으로 방산주를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했고,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아무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 과거에 어떤 그런 이슈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딱딱 바로바로 왔었던 이제 북한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나 되게 위중한 뭐 중퇴 상황에 빠졌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일단은 뭔가 어느 정도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산주를 매매를 했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와 방산주가 좀 초반에 같이 갔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시장 참여자들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대5란 소리죠. 5대5란 소리입니다. 네, 하지만 막판에 뭐 한 7대3 정도로 이제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절대 알 수 없고요. 방산주가 무조건 더 갈 거고 대북주가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이런 말 절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 누가 뱉어도. 자, 김정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이런 광고가 뜨네요. 가장 위험한 뱃살 유형은 요 사람 뱃인데 이거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 이전 영상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빅텍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보십시오. 빅텍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빅텍이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이 급등을 보인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아직은 좀 이제 뭐랄까요, 단순하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고가놀이를 하면서 지속적인 수초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차트긴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윗꼬리가 긴 건 무슨 뜻이에요? 윗꼬리가 이렇게 긴 거 무슨 뜻이에요? 수익나만 빼달라는 거예요. 오르면 빼고 다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니까. 이게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르게끔 만든 재료가, 이렇게 상승하게끔 만들어 놓은 재료가 불확실성 재료니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쵸? 진짜 이런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딱 나와서 뭐 한마디 딱 하면 이거 또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자, 얘가 이제 한 7층이라 칩시다. 요 정도 한 5층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이제 1층이라고 칩시다. 그쵸?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지는 게 덜 아플까요? 5층에서 떨어지고 7층에서 떨어지고 1층에서 떨어지고. 1층에서 떨어지는 거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명상마다 거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밑에서 떨어지는 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좀 삐끗하면 뭐 파스 좀 뿌리고 잠깐 쉬고 찜질 좀 하면 낫죠. 5층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7층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쵸? 그래서 위험이 좀 덜한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뭐 어차피 뭐 지금 김정은 신변 이상 썰이 나올 줄 누가 알고 여기서 진작에 매수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쵸? 이거는 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이런 구간대라도 우리가 그럼 얘를 매수를 했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테마성 재료였잖아요.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라는 거는 테마성 재료였어요. 빅텍이 직접적으로 빅텍에 연관된 재료가 아니라 테마성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봐도 된다는 거죠. 스페코도 많이 올랐었어요. 스페코도 많이 올랐었고, 퍼스텍은 그나마 좀 덜 했었죠. 근데도 역시나 윗꼬리는 계속 길었다는 거는 이것 또한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 구간들, 횡보를 좀 보이던 이 구간들에서는 지금 매물을 다 토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꼬리들 부분이잖아요. 다 여기서 저항받고 있는 거고, 그동안 물렸던 매물을 이제 여기서 이번 기회라도 털어내는 물량,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뱉어내는 물량, 그런 것들이 이 꼬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좀 괜찮은 종목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방산주 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꼬리도 다 똑같아요. 지금 이 테마가 전부 다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꼬리를 어떻게 봤냐, 좀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그래도 이 종목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종목도 따라가는구나. 이거를 저는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 종목도 어쨌든 테마가 엮이긴 했는데 테마가 엮여서 또 안 가는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테마로 엮였는데 얘도 반응을 하네. 반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리스크가 좀 적어요, 얘는. 그쵸? 이만큼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횡보를 보인 게 아니라요, 여기서 횡보를 보였어요. 그쵸? 그래서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매매한 거고, 한 번 더 이제 인증을 하자면, 잠깐 인증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또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4월 22일 날, 자, 23,500원에서 23,800원, 오전 9시 10분 정도였죠. 근데 조금 이제 주가가 안 내려온 것 같아서 맥시멈 24,000까지는 그래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4,000원까지는 좀 매매를 해도 된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에서 자, 하나 현재 시간에 이만큼 가격이고, 한번 좀 더 지켜보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자, 기사가 또 뜰 수도 있으니 한번 봅시다 하고 했는데 시간에서 털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냥 더 가져가 보자, 홀딩 해보자 해서 오늘까지 가지고 왔고요. 자, 25,650원 부분에서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겼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차트 가지고 매매하면 누가 설명 못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직접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인증은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했는지 시간을 보시면, 처음에 매수할 때 9시 10분이었고 23,500원 부근이잖아요. 자, 23,500원 여기잖아요. 9시 10분, 22일 9시 10분, 여기에서 여기에요. 여기네요. 딱 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쵸? 딱 저점에서 매수를 했죠. 그죠? 그리고 매도는 이제 오늘 25,650원이죠. 25,650원 오늘, 이것도 9시 14분이었으니까 이 자리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타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이 기존에 보시면, 자,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긴 해요. 계속해서 강한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시도했지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니까 또 60선을 지지를 받았고 60선을 지지를 받았고 60선을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60선 지지 받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중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받을 수 있는 힘이 더블이다라는 거죠. 보시면, 자, 기존의 지지 라인을 제가 그어놨는데 60선에 한번 지지를 받고 있으니, 근데 그 지지 라인하고 60선이 겹치면서 이중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구간은 정말 좀 뭐랄까요, 좀 어느 정도 강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매물대 위에 있는 물량이어서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23,500원 요 딱 이 음봉, 이 캔들에서 정확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의 박스를 그려놔라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최종 목적지가 이제 요 꼬리 정도였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총 매매할 수 있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한 박스는 이 정도 구간이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자, 저는 이렇게 포지션을 먼저 정한 거예요. 포지션을 정했는데 이 구간, 매수한 구간을 보세요. 박스의 가장 하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으로 수익을 챙겼어요. 근데 그 뒤에 더 갔는데 이건 어떻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털고 나온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갖습니다. 다시 내려올 때나 관심을 갖지, 이미 팔고 올라간 거는 보내요. 가면 좋죠. 더 가면 좋죠. 다른 사람들이 더 수익 챙기겠죠. 이건 신경 안 씁니다. 자, 오늘 결과적으로도 또 여기까지였잖아요. 이 봉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잡았는데 오늘 또 어쨌든 상승한 폭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박스를 먼저 그렸고, 그 박스에서 내가 매수한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추매를 했다, 그럼 이만큼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박스 구간 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 사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합시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예를 들어 했어요.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은 이만큼이죠. 5층에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여기 7, 8층 되는데 여러분들은 5층에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1층입니다. 1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층에서 떨어지는 건 안 아프다고 했죠. 그쵸? 그렇게 봤을 때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제가 영상마다 거의 이런 지금 비슷하게 타점을 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되는 방법이에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거지 뭐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따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꼭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주들, 대북주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거 하나만 명심해 주세요. 빨간불에 쫓아가지 마세요. 특히 방산주. 지금 제가 봤을 때 방산주가 더 움직이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김정은이 어떤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방산주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빨간불에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빨간불에 매매하지 마세요. 빨간불에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5층, 7층, 8층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무릎 나가고 어딘가 분명히 깨지고 다치고 나가요. 알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매매를 했다고 했죠? 발바닥에서 했잖아요. 진짜 발바닥 각질에서 매매한 거예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높은 데서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또 다 때가 옵니다. 기다리면 때가 오고 안 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종목들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방산주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정말 상당한 테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사 하나에 울고 웃고 엄청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잡아서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무조건 짧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조금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고 싶으면 기사를 좀 잘 찾아보시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제 타점을 잡는 데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누르시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타점 공략 내용들을 지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무조건 종목 하나 놓고 이거 뭐 때문에 갔고요? 얼마에 사면 되고요? 얼마에서 팔면 됩니다. 재미없잖아요. 그러다 안 오르면 또 어떡할 건데. 그쵸? 하지만 어느 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종목이 거기서 빠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응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제 영상 앞으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돈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장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주말 동안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보내려면 오늘 장이 좀 확 쳐 올려서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뺐네요. 코스피, 코스닥 좀 많이 빼서 좀 아쉽기는 한데 미선물은 좀 보합권이고 좀 어떤 또 좋은 재료가 터지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개인들 매수 엄청나죠. 정말 돈 진짜 많아요. 고객 예탁금 계속 늘고 있고 신용잔고 이것도 좀 늘고 있고 뭐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은 뭐 잘 버티고 있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대응합시다. 주식은 대응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뭐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적지 않은 수익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주말에 좀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가족분들이랑 좀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좀 힐링 좀 하신 다음에 또 월요일장 함께 다 힘차게 대응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제 종목 가지고 매매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추후에도 좋은 기회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은 정보 빨리빨리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